안녕하세요. 센스의 철학, 지바 마사야 저자의 책입니다. 2장, 리듬으로 파하다. 오늘은 2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센스는 의미 중심에서 강도 중심으로 이런 변화의 센스를 얘기하죠. 강도란 뜻이 뭔가 하면은 강한 정도예요. 강함의 정도. 우리가 호랑이를 만나면 어떨까요? 강렬함을 느끼겠죠, 그죠? 조금만 강아지를 만나면 강하지 않고 느끼겠죠. 미술 전시회에 가서 어때요? 강렬하게 주는 느낌이 있죠. 이런 게 이제 강하게 오는 거죠. 이런 걸 강도, 강한 정도. 그래서 센스라는 거는 강한 정도를 느끼는 그 민감함을 센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의미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술 전시장 가서 저 그림의 의미가 뭐지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 주는 나에게 강렬함, 강함의 정도 이걸 아는 게 센스다. 이런 주제로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바 마사야는 들레저 철학을 전공했다 그래요. 그래서 들레저가 얘기하는 강도를 지바 마사도 같이 쓰고 있죠. 들레저 철학에서 얘기한 강도는 우리가 산에 갔을 때 큰 바위를 봤어요. 그러면 그 바위는 어때요? 커다란 거 느끼죠? 모양이 크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강함을 느끼죠? 강한 기운. 그죠? 어떤 포스를 느끼잖아요. 큰 바위 앞에서도. 이런 게 강도예요. 이걸 느끼는 거를 센스라 그러는 거죠.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센스가 없는 거죠.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이 막 울고 있어요. 우는 사람하고, 웃는 사람하고, 화내는 사람하고, 강렬함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게 맞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센서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 물리학을 알면은 센스를 잘 할 수 있다 봐요. 우리가 그 뉴턴 물리학을 공부했잖아요. 학창시절부터. 그래서 세상을 우리는 물질로 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물질이지만 사실은 다 에너지 장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우리 몸도 물질이지만은 사실은 에너지 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강도가 느끼잖아요. 포스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우라를 느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센스죠. 이걸 알아차리는 거.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분이 나빠요. 나쁘게 대했는데도 그걸 못 알아차리면 센스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강도를 느끼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라만상을 온몸으로 느끼면 세계는 끊임없이 차이와 변화를 만드는 힘으로 진동했음이 감지돼요. 이거를 아는 게 바로 강도다. 이것이 센스다. 이게 오늘 공부할 주제입니다. 하가의 작품 사를 가지고 공부해보죠. 세잔이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왜 현대미술 아버지라고 하냐면은 그 세잔이 그린 사과는 뭐예요? 사과 그대로 존재하는 사과예요. 사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는 사과를 뭐라고 이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이름 지으면은 그거는 원래의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해석한 사과잖아요.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그대로의 사과를 그리려고 했죠, 세상에. 그대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 했죠. 자연 안에서 형태가 서로 침투한다. 그죠? 사과를 그대로 보니까 어때요? 내가 저 사과는 어디서 나왔으니까 비싸. 10,000원짜리야, 사과가. 이렇게 보는 사과가 아니라, 저 사과를 그대로 보는 거. 그대로 보면 어때 볼까요? 사과는 물질이지만은 에너지도 함께 느껴지죠. 이게 사과라 보면 되겠죠. 그 세상이 그린 사과는 물질이지만은 그게 에너지가 작동하게 되는 걸 감지하는 거. 그걸 그리는 사과예요. 그게 진짜 사과죠. 우리가 나를 느낄 때도 물질로만 나를 느낀다 그러면 제대로 느낀 아니잖아요. 이 장으로 느껴야지 진짜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로 보이지만 사실 에너지 장이에요. 이걸 불교식으로 가면 어떨까요? 물질적으로 느끼는 거를 색이라 그러죠. 색. 그 다음에 에너지 장으로 느끼는 걸 공이라 그래요. 색적 시공, 공적시. 물질이 사실은 에너지고 에너지가 사실은 물질이에요. 그러면 세자는 화가가 사과를 봤을 때 어떻게 느끼는 게 제대로 본 걸까요?
저 사과는 얼마짜리야 이렇게 본 거는 어떤 그저 자본주의 시각에 불과하죠. 내가 본 게 아니잖아요. 자본주의가 그렇게 많으니까 본 거잖아요. 내가 본 건 뭐예요? 나의 감각, 온몸에 어떤 그저 센스로 보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그 사과는 뭘로 보겠어요? 물질이지만은 에너지의 장으로 보이겠죠. 이걸 그린 게 세잔의 사과예요. 그게 바로 현대미술의 아버지죠. 그래서 현대미술은 바로 각각의 존재를 존중하는 그런 걸 그렸죠.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어때요? 그 감동을 느껴야 제대로 본 거죠. 떨려야 돼요. 진동을 느껴야 되죠. 파동을 느끼고. 그렇지 않고 저는 뭐야 의미를 찾으면 그건 어때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는 세상이 나한테 힘을 준 거잖아요. 꼭두가시처럼 보는 게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의미에서 강도로, 의미가 아니라 강도를 느끼는 거, 강이라면 정도를 느끼는 거, 이게 제대로 된 센스다 이거예요. 세잔이 그린 그림, 생터 빅토리아 산이 있죠.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이 있고, 그죠? 산에서 느끼는 거. 그게 어때요? 재현이 아니죠. 의미가 없죠. 산이 뭐야 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산, 하늘, 나무의 색채가 서로 다른 강도로 울림을 형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람자는 어때요? 존재의 질서, 세계의 구조, 리듬을 처음 해요. 이게 바로 어때요? 그 세잔이 생각했던 그런 제대로 된 그림이죠. 그리고 고의 별이 빛나는 밤에도 그렇죠. 푸른 밤하늘에 소용돌이 쳐요. 노란 별빛에 강렬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뭘 얘기해요? 우리 안에 진동을 느끼게 하고 영혼의 리듬을 첨하게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인상판이에요. 인상판이 아니라 인상은 뭐예요? 내가 어떤 인상을 느끼죠. 그 인상이 바로 들레즈가 얘기하는 강도예요. 강렬한 인상을 느껴내야 약한 인상이야 색채에서 그죠 느끼고 햇빛 주는 강렬함 느끼고 이런 걸 그리죠. 이게 인상판이에요. 이게 바로 어때요? 들레즈의 강도, 이거 센스죠. 그래서 인상파부터 우리가 현대미술을 열리고 현대는 각자가 존재의 존중감이 있고 각자의 리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각자의 센스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죠. 그렇게 살아도 잘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색적 시공, 공덕세, 물질도 보지만 동시에 에너지로 보는 거, 물질을 보되 에너지로 보는 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을과 물을 물질로만 보면 그건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에너지와 함께 보는 게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산이고 물질은 물질을 볼 때, 물이 물로 보이고 산이 산을 볼 때, 물질이면서 에너지를 볼 때 제대로 보인 거죠. 성철심이 얘기한 거는 물질인 산이면서 에너지의 산 동시에 보는 거, 그게 진짜 산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은 강도의 차이,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세상은 만나면서 막 서로 어때요? 영향 주고받으면서 강도가 막 느껴지죠. 어떤 리듬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들레즈가 얘기하는 그런 인상, 그죠? 집안 마사이한 센서,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오늘 공부하는 센서죠. 이거를 장자철하고 대비해도 재미있죠. 장자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면 소유를 하라 그래요. 일장에 나오는 거죠. 일장의 소유. 그냥 천천히 느끼는 그 여유 있는 삶이죠. 이렇게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선 내가 없어야 돼요. 나라는 게 없어야 돼요. 나라는 게 있으면 물질이 되버리잖아요. 물질에서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뭐 한다는 생각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나라는 그 내가 뭐 그죠 뽐내고 뭔가 이렇게 잘난 찰령도 없어야 돼요. 이걸 무기, 무공, 무명 이렇게 얘기해요. 장자는. 이렇게 됐을 때 제대로 된 삶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지바 마사냐 센스는 삶이라 그래요. 센스란 강고한 자아를 고집하지 않고 리듬과 강도의 차이에 머물러 두며 허름 속에 놓는 능력. 그래서 센스된 사람은 타자와 세계의 강도를 감각하면서 생성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센스란 건 어때요? 언어적 의미 이전에 뭔가 사이에서 생성된 강도의 리듬적 질서예요. 언어 이전에. 우리가 언어 말하기 전에 이미 몸이 어때요? 센스에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감지하는 능력이에요. 이걸 모르고 언어에다 갇히면은 센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언어는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직된 사람들은 센스가 없죠. 이런 센스 있는 삶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시를 한번 공부해보죠. 봄의 언어,
헤르만헤세. 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이들은 다 안다. 살아라, 자라라, 피워라, 꿈꿔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새로운 충동을 느껴라, 몸을 내맡겨라,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백발노인들은 다 안다. 노인이여 땅에 묻히거라. 씩씩한 소녀에게 내 자를 물려주어라. 몸을 내맡겨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젊은 그죠 아이들한테는 살아라. 부르디야 삶의 에로스가 충만한 거죠. 또 노인은 어때요? 이제 타나토스로 가야 되죠. 자연을 보면 그 느끼죠. 봄의 은혜가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센스죠. 그러니까 센스 있는 삶이라는 게 우리가 그죠 잘 살기 위한 이런 어떤 그 삶의 어떤 수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 삶 전체로 보면 어때요? 이 도의 삶이 되는 거죠. 무의자연, 온 몸을 자연에 맡겨서 그죠 가랑잎에 가을에 툭 떨어지듯 떨어지는 그런 삶, 이게 센스 있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센스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집안 말상 이렇게 얘기해요. 의미를 실현하려고 경쟁하지 말고 사물을 믿음으로 파악하라. 이것이 최소한 센스다 이렇게 해요. 의미를 실현하죠. 의미라는 건 뭐예요? 어떤 그 모델 있잖아요. 삶의 의미 그러면 좋은 삶, 나쁜 삶 기준이 딱 있잖아요. 그게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게 돼요. 좋은 삶을 향해서. 돈이 최고다 이러면 다 싸우게 되죠. 공부가 최고다 이러면 서로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실현 경쟁하지 말고 그죠? 의미를 안 찾아도 되죠. 이제는 우리는 이 정도 그 인류 문화가 어때요? 물질 풍부해졌잖아요. 먹고 사는 게 걱정 없는 시대가 됐지 않아요? 그런 것들 문명이 그 정도를 이뤘잖아요. 이럴 때는 각자가 멋있게 살 수 있잖아요. 옛날 양반들이 멋있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노예들이 일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인공지능에 일을 하고 인간이 일 안 되잖아요. 멋있게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그대로 긍정할 때 센 삶이 돼. 그런 식을 공부해보죠. 외로운 인격, 히키와라 사쿠타로. 외로운 인격이 내 벗을 부른다. 내 알지 못하는 벗이여 어서 오라. 여기 이 낡은 의자에 걸터앉아 둘이서 조용히 얘기하고 있자. 아무 슬픔이 없이 너와 나의 조용한 행복의 날을 보내자. 먼 공원의 조용한 분소리를 듣고 있자. 가만 둘이서 이렇게 껴안고 있자. 어머니도 아버지와도 형제들도 멀리 떨어져. 어머니도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과의 심정을 서로 합쳐보자. 모든 사람들의 생활 중에서 너와 나만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자. 가난하고 의지가 없는 둘이만의 비밀한 생활에 대해. 그 의들은 가을 낙엽처럼 물 위에도 떨어져 오지 않느냐. 멋있죠? 장자의 무의자에 느끼지 않아요? 세상이 그저 그러하게 돌아가는 우리도 어때요? 외로운 존재죠.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외로워요. 강립이 생각한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각자 외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에 쓸쓸한 내 인격이 크게 외치며 알지 못하는 벗을 부르고 있어. 내 비굴한 야릇한 인격이 까메 같은 초라한 모양을 하고 인기척 없는 겨울 찬바람 부는 의자 한 곳에 들고 있어. 이게 다 인간이죠. 인간은 얼마나 나약해요. 인간은 나약하죠. 그런 존재에서 홈모스 앞에서 지나있어요. 홈모스 앞에서 생각하는 존재 아니에요. 생각하는 동물이 되면서 인간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해요. 대한민국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인류 안 보이잖아요. 5만짜리 돈에는 어때요? 종이만 보이지 돈이랑 가치가 안 보이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거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가 돼요. 어떤 가치들을 추가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 이렇게 해서 인류가 뭉치게 돼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먹이 사슬에서 최고의 높이 올라갔어요. 최고 높이 올라가면 여유 있게 살아야 돼요. 사자가 왜 여유 있어요? 최고의 왕자잖아요. 근데 인간은 왕자로 살지 못하고 그죠? 이렇게 막 서로 죽여 살잖아요. 사자들처럼 여유 있게 못 살고 이런 것들이 저는 아주 지나치는 사태예요. 그래서 이런 예술을 공부해야 되죠. 누구나 외로움을 인정해야 돼요. 누구나 혼자 나약해요. 인간은 뭉치는 존재니까. 사자는 혼자일수록 강한데 인간은 혼자 있으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인간은 외로워요.
그래서 이 외로운 이 존재를 현대 자본주의는 몰라치면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서로 아무도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각자 도생이 되죠. 이러지 말고 인간은 어때요?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내 안에서 어때요? 신명이 올라와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안에 리듬이 있거든. 나만 리듬을 느끼게 돼요. 나만 리듬 느끼게 되면 내가 솟아오른 걸 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것을 하면은 그게 돼요. 내 장점이 되죠.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봤거든요. 36세에 직장을 그만두고 막 저렇게 살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문학 강의하고 글쓰기 강의 2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이걸 하면서 신나요. 전 제 경험으로 인간은 리듬 있는 존재예요. 하나의 음악이죠. 이렇게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인데 그 길을 가면 돼요. 그 길을 가면은 내 세계가 열리나 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이 부속품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만 리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센스죠. 나만의 센스로 사는 거. 나만의 재미로 사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사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전 모모라는 생각 들어요. 그 미하일 엔데 작품에 보면은 모모 그게 청소하는 할아버지 나오죠. 할아버지 이런 말을 해요. 멀리 보면 청소하기 힘들다. 근데 눈 앞만 보고 마당을 썰어요. 눈 앞만 보면 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내 안에 춤도 올라오죠. 약간의 주의상들 느껴요. 이 순간 너무나 좋아요. 힘들어도. 쾌락과 고통이 함께하는 그 쾌락, 그죠? 희열을 느껴요. 블리스죠. 조직해면 블리스를 느껴요. 이렇게 할 때는 계속 쓰던 반복을 해도 차이가 있어요. 조금 전에서 빗자루 질하고 지금은 달라요. 반복과 차이가 있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센스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온몸이 센스가 돼요. 우리가 머리는 생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대 뇌과학은 이렇게 얘기해요. 뇌는 몸과 분리된 사고 기관이 아니라 몸과 환경 속에 끊임없이 리듬을 주고받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 뇌과학이 이렇게 밝히죠. 그게 이런 게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는 그 생각보다 감정이 먼저라요. 놀라움, 몸이 움찔하죠. 그리고 놀라운 거 생각을 해요. 말할 때 억양, 호흡의 템포, 몸의 긴장, 이완 이런 게 나중에 사고가 돼요. 우리 사고는 나중이거든요. 그래서 센서란 건 어느 이전에 우리 몸의 감각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몸은 이미 대하고 있거든요. 이걸 회복해야지 센스가 있죠.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하나가 돼요. 이렇게 이제 사는 세상, 센스가 꼭 필요한 세상이죠.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간이 신나게 살아도 돼요. 그러면 센스가 있어야지 인간이 아름답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센스 있는 삶, 신명나는 삶,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